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2월 16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한 일부 병력을 철수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전 세계 지수 모두 급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디데이로 지목한 16일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임무를 완수한 남부군 이 관구와 서부군 관구 소속 부대들이 훈련을 마치고 기존 부대로 복귀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의 긴장감을 빼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이번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라브로프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에 주목한다면서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징후가 아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장 마감 직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의 철군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기에 지금 이번에 액션은 물론 시장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액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아직 여전히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밝혔으며 서방 파트너들과의 합의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회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요걸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수다라고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건 다음에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월 대비 1%,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다라고 하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내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3.5% 하락 마감한 92.07달러에서 끝났고 채권은 혼조, 달러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CE에서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경로가 제한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전제 조건으로 양적 긴축이 만약에 잘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역시도 같이 순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요거는 양적 긴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요걸 이제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인텔이 이번에 파운드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를 6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확실하게 파운드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은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이걸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멜빈 캐피털 코로나19 완화 속 경제 정상화에 올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올라가는 데에 이제 올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요거 쪽 한 번씩 계속 보면 좋겠고요. 그 빅쇼트로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할리 데이비슨 전기 오토바이에 베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 시장 역시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 할리라는 이 브랜드가 갖추는 요 파워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 역시도 전기 오토바이 쪽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이 우주관광 티켓을 다시금 판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최근에 우주관광 쪽 떠오르다가 주춤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미대사가 북한의 외교를 촉구한다라고 합니다. 한미 북 대화 복귀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북한이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뭐 북한도 기념일 요거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자, 북한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당연히 여기엔 관련주들이 꽤 많이 껴있으므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오후 9시까지 이미 8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폭증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 뭐다? 감염자 숫자가 많은 건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자, 다만 이제 중증 전화임률 그리고 사망률 요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거기서 거기라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니까 말이에요. 자, 겨울 지나고 봄바람 부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쪽은 한국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콕 쥐고 있죠. 다시금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래 소재, 장비, 그리고 완성 업체인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 한번 쭉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수입 물가가 지금 30% 급등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인플레 우려는 한국 역시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인플레를 잡는 방식이 공기업의 손해를 어느 정도 유도를 하면서 인플레를 좀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대선 끝나면은 다시 이 원래대로 시장의 논리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 5월, 6월쯤부터 인플레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원재료가 만약에 안정이 되면은 그 우리가 예상했던 인플레 상승률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 원재료 가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할지, 어떤 내용을 했을지 이거 주목해 보면 좋겠고요. 자, 1월 소매 판매, 1월 산업 생산 발표 예정이 오늘이므로 자, 여기 지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역시도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거. 이 공부방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볼만한 내용들이 있는 리포트들도 그렇고 이 시장 정리 이외에도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수급 분석 역시도 같이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난 여기 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막 쓸데없이 막 몇십 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딱딱 정리해갖고 보시기 편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방이 좀 필요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들어가면은 커뮤니티 있잖아요.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거기에 링크 있으니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이 방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는 방입니다. 공부하실 분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시장 정리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을 드리면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최근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 양봉이 어제 나온 음봉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선 또 어떤 식으로 지켜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 한국 BNC 외국인 사자에도 주가락이 보여지고 있다. 뭐 유상증자 차질 때문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주인 수건이 내일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 내용은 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다른 내용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말씀드리면 이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유상증자가 조금 우리 기대보다는 만족 못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BNC에까지 영향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17일에 상장을 해서 24일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자, 요거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실 분들 청약하시고 파실 분들은 파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이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부에서도 막 때리나 아니면 아니냐 막 별 얘기가 되게 많았고 유상증자가 1년에 한 번씩 벌써 2년 연속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심리가 많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란 말이죠. 근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날을 보면은 3월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 늦어도 4월 초쯤에는 안트로키논에 대한 이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요걸 이제 어느 정도 언론 플레이를 하면은 두산 중공업보다는 수월하게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향후에 유상증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걸 차근차근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신주인 수권 나오니까 요걸 집중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먼저 볼게요. 일단 한국 BNC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담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으로만 본다면 솔직하게 뭐 그렇게까지 많은 양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와줬다라는 건 요 부근 위로는 한번 튕겨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 여기 위쪽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걸 1번으로 두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와주면 좋은 거죠?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금투나 투신이나 사모펀드에서 안 들어와 주다가 다시금 플러스 연이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게 이게 올라가는 거 그려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체크를 했으면 지지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요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전 저점 부근 지지라인 여기를 지금 맞고 딱 튕겨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거 말고는 뭐 없나 확인을 해보면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을 봤을 때 주봉상의 60주선이 현재 지지라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 라인은 60주선과 겹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지라인이 겹쳐있는 라인이다. 요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 북은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강한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것이므로 되게 조심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좀 아래로 떨어지면 비중 조절, 올라오면 판만큼 사기. 이런 식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지지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돌파를 해줘야 되냐. 요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횡보하는 위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가장 좋은 건 최근에 음봉 나온 자리 여기 있죠? 여기 위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횡보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 요걸 1번으로 두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이게 아마 옆으로 횡보를 하다 보면은 61선과 만날 겁니다. 그러면 이 61선 돌파해주는 그림이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61선을 돌파했을 때부터가 이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쌍바닥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그림이 61선 돌파부터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도 지금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저점을 이탈했다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여기는 진짜 스탑로스나 이런 거 걸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가는 개미 털기의 자리.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털 것 털고 추세를 바꾸는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 조금 가겠습니까? 많이 가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각자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저는 많이 갈 것 같다라는 거에 한 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1번은 121선 요만큼이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2 이상도 노려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정리를 해보면 그냥 지금 위치에 있으면은 굳이 팔 이유 없어 보인다. 이걸 1번으로 두고요. 자, 이렇게 가다가 61선까지 돌파해주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걸 두 번째.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쉽게 여기 있으면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 한국 BNC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도 개판이었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등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쭉쭉 올라가는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 빠른 시간 내에 61선 돌파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신주인수권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뉴스플레이, 언론 플레이 얼만큼 잘하는지 봐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